경기도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꾸며 도봉산이 내다보이는 신축 빌라를 2015년에 구입했다는 김철희 씨. 네. 상당히 괜찮은데? 만족스러운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가 그랬죠. 불법이요? 아파트 못지않은 대단지에 금액 대비 넓은 면적,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던 집이 네.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답니다. 어디가 이제 그럴 수가 있나요? 이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화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창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쓰는 공간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준공 당시 허가받은 건축 도면엔 없던 다용도실. 시에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벽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내부 벽이 아니에요. 외부 벽인데 지금 여기가 옹벽으로 양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건 틀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1, 2, 3층은 원래 이 안방 쪽에 이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4층은 이 계단을 만들어 화장실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불법으로 증축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서비스 공간이라며 소개한 옥탑방인데요. 네. 계약 당시 도면에는 없던 공간이지만 건축주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답니다. 여기 공간을 그 월세를 주는 원룸 형태라 가지고 심지어 이 공간에 세입자를 들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데요. 아하. 일종의 이제 빌라 그 뭐랄까 사기 분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사는데 시청에서 갑자기 이행 강제 부과금이라는 게 나온다고 2015년에 한번 나왔다가 흐지부지 돼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요. 몇 달 전 또다시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는 철희 씨. 네. 몇 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행 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는 게 현행 건축법. 게다가 벌금은 불법 증축한 면적만큼 액수가 커집니다. 그렇군요. 전 세대 전부 그 이행 강제 부과금을 매기겠다. 그 대체 얼마가 되느냐? 2015년에는 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 자체를 아예 얘기를 안 해줘요. 소문으로는 4층에 사는 사람들은 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하죠. 상당하시네요. 불법이라는 것을 현재 철희 씨가 사는 48세대의 빌라 주민 대부분이 같은 처지입니다. 벌금 부과 사실을 알고 밤잠까지 설친다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시청에서 이 용지가 날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더욱 분통이 터지는 건 주민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킨 건축주는 이미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공을 받을 때는 불법이 아닌 상태로 파이널 드래프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남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래도 이게 저희들의 재산인데 큰 재산인데 이렇게 황당하게 이리저리 해가지고요.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해요. 그 기존에 이제 당초의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준공 때는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준공 후에 그런 이제 불법 증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여부를 저희도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비스 공간이라는 명목의 빌라 불법 증축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저렇게 지금 뭔가 씌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 거실 모양이 일반 기준층 확장 안 된 세대랑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빌라 매입 전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부서에 대한 건축물을 검색을 했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이 다 이제 확장 세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저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건물을 지은 사람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행강제금은 사실 그 시점으로부터는 뭐 그러니까 처음에 산 시점으로부터는 뭐 책임이 없는 걸로 물을 수 있긴 하죠. 신축 빌라 입주주의보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성준 씨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작년 11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아이고, 왜요? 지금 뭐 돈 한 푼 못 받고 이제 쫓겨나는 게 생겼으니 최대 1억 6,700만 원 뭐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모든 돈 포함해서. 성준 씨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 빨리 이 집을 알아서 팔아라, 정리를 해라 라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제가 부동산에 이제 갔더니 저를 연결시켜준 그 부동산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77명 남아 있지만 거의 처음에는 한 3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를 끼고 수백 채의 집을 구입했다는 집주인. 이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건물주입니다. 계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라는 사람을 계약을 또 하게 됐죠.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계약을 갭 투자를 한 겁니다. 대량 추정이 500채 정도 된다고 그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500여 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구제 방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런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좀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었죠. 이 등기상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이제 떼봐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다 바로 확정일자 받으라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뭐 서류며 처리해야 될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으로선 설사 집이 팔린다 해도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상황인데요. 집값이 좀 떨어졌군요. 대출을 받아야지만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큰 사기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이제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 현재 임대사업자가 깡통 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세입자가 설사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전세금 분쟁. 아직까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계약 전 세입자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는 가장 확인해야 될 거는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이 두 개에 대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특약사항이죠. 설정된 신탁 등기, 일반 근저당일 수도 있고 신탁 등기일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는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 강서구에서 지금 한 명한테 500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대체 이런 정도의 일이 왜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명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이제 5억 원짜리 집이 있을 경우에 전세금이 4억 5천이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끼고 산 집이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그 오른 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정부가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대출 억제니 분양가 상한제니.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제 개별 민사, 형사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이 계약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입주 전에요. 해당 빌라의 권리 관계와 또 집주인의 재무 상태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